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봉문 신부입니다. 이 주제는 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 역량 강화와 미래 비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죠. 한국가에서 윤리강령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보자, 공론화 시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주대교구와 또 전주교구 두 교구가 함께 같이 산하시설들의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리된 바를 지금 저는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하느님의 현존의 원리인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 바로 오늘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사회복지를 통해서 어떻게 현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김성훈 신부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윤리 강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세상 안에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주제에 한국 카리타스 윤리 강령 선포에 관하여 의견 수렴된 바를 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취지는 국제 카리타스 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을 토대로 한 한국 카리타스 윤리 강령 선포에 관한 의견 수렴을 정리하고, 그래서 한국 카리타스 윤리 강령 제정 또는 선포의 방향 설정을 위한 그러한 제안으로서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은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강령 그리고 또는 행동강령의 부분인데요, 윤리강령의 내용에 대한 그러한 의견들을 좀 정리해 보면 먼저 패러다임은 분명히 지금 변한 것인데 좀 이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좀 더 감수성 있게 수정 보완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에 인권의 부분에 있어서 강조되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복지, 곧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서비스 체계에서 전달하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인권 관점에서 좀 더 감수성 있는 그런 표현들이 담기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지구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서도 관심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좀 더 행동을 요청하는 내용을 강령으로 포함시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교리에 입각해서 정리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톨릭 특히 교황님의 해칙들 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 오늘날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죠. 새로운 복음화,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법, 또 새로운 편으로 복음화를 실천하는 그런 관점에서 강령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의 징표로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존재 의미와 또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좀 더 세상에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강령으로 표현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국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와 또 각 교구 및 산하기관 시설들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들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좀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공동 합의성의 논의 구조를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윤리 강령을 수립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톨릭의 영성과 가톨릭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윤리 강령이면 좋겠다. 그것을 명시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좀 기반을 두는 그런 윤리 강령으로 재정립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표현 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국제카리타스 윤리강령에 보면 7개 가치와 또 14개의 조문의 원칙이 담겨져 있는데요. 너무 좀 장황하게 많이 이렇게 설명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좀 더 간결하게 또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또 용어가 어렵고 아무래도 이제 현장의 시설들에 있어서 종사자 사회복지사 분들께서는 우리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표현들은 쉽게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점에서 용어가 어렵고 또 일부 조항의 내용이나 표현이 오늘날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용어의 표현들도 수정이 필요치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윤리강령에 보면 가치 그리고 원칙 이런 부분을 써서 가치 중심의 단어로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그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보면 영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사 본인은 어떤 윤리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 또 기관 안에서 클라이언트하고의 관계성은 어떤 윤리 기준을 가져야 될 것인가, 또 동료들과의 윤리 기준은 무엇인가 등등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카리타스 윤리 강령도 좀 그런 방식으로 분리해서 한다면 좀 더 적용하기 쉬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윤리 강령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후속 작업이 필요치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령의 내재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 또 비신자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윤리강령 해설서를 발간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정황들을 한국 카리타스 차원에서 선언이 이루어지면 각 교구별로 또는 산하 시설들의 정관이나 또 운영 규정에 이 강령의 조항들을 의무적으로 삽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또 가치적인 측면도 필요하지만 좀 더 현장에서 그거를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하위 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치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에 윤리강령의 조문들에 대한 수정 및 보완에 대한 그 의견들에 있어서 보면 이제 그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7개의 조문이 있는데 네 번째 연민과 존중에 대한, 여섯 번째 존중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보면 연민 그러면 왠지 이제 좀 미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듯한 그런 이해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종교적인 영성적인 측면에서보다도 일반 사회에서 표현되고 있는 연민 그러면 그냥 좀 짠하다, 그래서 좀 도와주는 정도로서 이해되는 듯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해되는 듯한 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가톨릭에 있어서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 단어가 상당히 그냥 초보적인 정도의 의미로서 이해가 된다는 점에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달리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 보면 종교 전통이라는 단어, 또 그리고 보면 또 관습이라는 단어, 이것에 대한 것도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일반 사회적인 이해가 아무래도 전통 또 관습 그러면 좀 더 부정적인 이해들을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좀 이런 단어들도 표현에 있어서 좀 바꾸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들로서 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원칙의 부분에 있어서는 권한 강화의 부분에서 이제 표현들의 부분에서 이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조절이라는 단어보다는 다른 존중하고 향상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의 부분에 있어서 좀 변경에 대한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와 책무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요구라는 단어보다는 오늘날 욕구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호라는 용어보다는 최선의 보장이라는 그런 용어로서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표현상의 부분들을 계속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조물에 대한 보호와 환경 영향에 대한 그런 관심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관심이라는 단어에 머물지 않고 좀 더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단어를 포함해서 좀 더 실천적인 의미를 강하게 강조할 수 있는 강령으로서 담아내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보호 부분은 너무 간략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영역에 비해서 너무 비중이 작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강령 부분들이 있는데요. 행동강령 부분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용어상의 부분에 있어서 표현 용어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대체적인 의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됐고, 그래서 인권적인 부분들이 더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자기 결정권이라든가 선택권들이 더 강화되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감성 있는 그러한 단어로서 수정되고 보완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고요.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표현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단어들 또는 표현들로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가치와 행동과 윤리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대체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단어라든가 표현상에 있어서 좀 더 우리들 현실에 맞는 그런 단어와 표현들로서 변경하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면 전문 중에 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적절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조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까리타스의 명성보다는 까리타스의 명예 이런 식으로 단어라든가 어떤 표현상에 있어서 우리 지금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로서 변경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대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갈등과 강압과 부패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됐을 때 슈퍼바이저라든가 다른 상급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견 제시에 있어서는 한국의 현실적인 정서라든가 또 직장 내 분위기에 맞는 문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 갈등이 생긴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보고가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서면으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이런 표현들은 너무나 강압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까리타스 재산의 보호와 관리의 부분에 있어서도 청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표현으로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었고요. 그리고 개인 행동에 있어서 조문에는 개인 행동들의 무기 휴대, 기분 전환, 약물, 마약 이런 표현들은 우리 한국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우리는 무기 소지라는 건 이 개념이 별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물품을 소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라든가, 유락 약물이라고 하는 것도 향정신성 약물, 오늘날 우리가 보통 표현되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적인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의장이나 국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보통 통용되고 있는 기관장이나 최고 중간 관리자 그런 표현으로서 좀 더 현실적인 그 용어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드렸습니다. 항의 절차에 있어서도 외적인 항의 절차 그러기보다는 민원 제기 절차 뭐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보고 의무라든가 이런 것도 모든 폭로 뭐 이런 것 단어들보다는 모든 공익 신고라는 그런 표현들로서 현재 지금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들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해서 한국가르쳐 윤리강령 선포에 대한 논의 제안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강령 전문들의 표현 방식에 대한 의견들인데요. 오늘날 국내 사회복지 및 카리타스 현장에 맞게 용어들에 대한 그런 수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대체적인 종합적인 의견이고, 또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장으로 정리하면 좋겠다는 것들이 대체적인 종합 의견입니다. 그리고 내용의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 사회복지 현장을 토대로 하면 좋겠고, 또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적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가톨릭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정립하면 좋겠고, 강령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면 좋겠고, 또 영역별로 구분해서 제정하면 좋겠고, 또 각 교구들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공동 합의성을 통해 한국 카리타스의 강령을 새롭게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전체적인 의견들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속 작업으로는 강령 내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강령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 발간이 필요하고, 또 국내 카리타스 법인과 시설들의 정관이라든가 운영 규정의 삽입 의무화가 필요하고, 또 실행에 대한 하위 지표 개발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종합적인 그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먼저 국제카리타스 윤리강령의 행동강령 인용에 대한 그런 논의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되리라 보고요. 그런 점에서 국제카리타스 윤리강령의 행동강령을 그대로 한국 카리타스 윤리강령의 행동강령으로 인용하고 선포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카리타스 강령들을 토대로 해서 재정립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카리타스 강령을 전혀 새롭게 제정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구분 여부에 대한 그런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이 지금 국제카리타스 안에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로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강령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 후속 작업에 있어서 바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후 후속 작업에 있어서도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상의 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최종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TF팀이 꾸려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톨릭 사회복지가 더욱더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런 윤리 강령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될 것이고, 일정 정도의 그러한 결과물을 도출해서 함께 같이 공유하고 함께 같이 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윤리 강령, 그것을 함께 같이 그런 부분 논의할 수 있기를 정식으로 제안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